안녕하세요. 오늘은 질감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질감 정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감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이론 영상 올린 거 한번 참고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트 시닝이 있습니다. 루트 시닝, 그리고 이너 시닝, 이너 시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가 아니라 보통은 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너. 그리고 틴닝이라고도 많이 하고 시닝이라고도 합니다. 시닝 같은 경우에는 세닝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세닝. 틴닝이 일본에서 이제 유래돼서 나왔습니다. 숱이, 동양인들이 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 가위로 다 일일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틴닝을 통해서 이제 숱을 쉽게 솎아낸다, 제거한다, 양을 줄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루트 시닝, 이너 시닝, 라인 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닝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면 일반 커트 형태에서 이 가벼운 요소를 대입시켜서 형태를 많이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를 커트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자라나면 끝에 있는 머리들이 빠지고 나는 머리들이 있죠. 끊어지고 나거나 빠지다가 나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머리카락들이 언젠가는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틴닝 같은 경우에는 질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테크닉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레이어드나 가벼운 보브컷을 많이 대입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감 정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이 거의 유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드 컷을 일본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 보브, 그죠? 보브 커트. 짧은데 밑에는 가볍고 위에는 볼륨감이 있도록 형성이 되는 그런 보브 스타일 커트도 일본에서는 엄청 오래 전부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행이 우리나라랑 안 맞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가벼운 걸 우리나라에서는 선호하진 않았어요. 지금이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변화가 됐고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오래전에 샤기컷이라고 있죠. 샤기컷은 엄청 가볍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때 유행 때 딱 맞아 떨어져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었죠. 샤기컷.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벼운 게 너무 싫어져서 무겁게 또 한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은 무거움과 가벼움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틴닝에 대한 질감적인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배우셔야지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웨이브도 아니면은 웨이브나 전체적인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감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틴닝 가위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틴닝 가위. 그 다음에는 블런트 가위가 있습니다. 블런트 가위로 포인트 커트가 가능하죠. 질감 요소. 그리고 커브 가위가 있고요. 다음에는 슬라이스 가위가 있어요. 비드라이 가위라고도 합니다. 비드라이 가위라고 이제 본 명칭이 있어요. 비드라이 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로 질감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가위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은 비드라이 가위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틴닝 가위로 이제 많이 비드라이 가위를 많이 쓰고 틴닝 두 개가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런트나 커브 가위, 스트로크 가위도 역시나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질감 정리하는 요소에 도움이 되는 가위들이기 때문에 각 가위마다 특징이 다 달라서 가위는 저 같은 경우에도 틴닝 가위, 블런트, 커브, 비드라이 다 가지고 있어요. 스트로크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루트 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루트 시닝 같은 경우에는 모량을 제거하는 겁니다. 모 속에 있는 모량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너 시닝은 모량과 질감, 텍스처 느낌, 끝이 가벼워지도록 만들어주는 느낌을 같이 제거하는 게 이너 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시닝 같은 경우에는 질감, 거의 끝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과 끝을 가볍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시닝에는 질감이지만 포인트 커트가 들어가고 이너 시닝에는 슬라이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라인 시닝에도 슬라이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앞뒤로 흐르게끔 만들려면 이너 시닝으로부터 시작해서 라인 시닝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시닝은 포인트 컷과 라인 시닝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인 쪽에 틴닝 가위가 들어가면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낸다기보다는 자꾸 안에서 층을 내기 때문에 예쁘게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되냐, 계단처럼 잘리고 뒤집어지면서 잘리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저분함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자르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커트를 하면서 질감 정리를 잘못 해놓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말해요? 질감 정리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잘 배워서 손님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테크닉을 잘 써서 시술을 해드려야겠죠. 젊은 층의 커트 형태는 거의 고등학생들을 따졌을 때 거의 딱딱한 느낌, 무거운 느낌을 되게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에서 25살, 뭐 30대까지 넘나드는 이제 커트 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거운 것도 좋아할 수도 있고, 무거움과 가벼움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가벼운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이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스타일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별로 이제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끔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무거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벼움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륨감이나 층을 잘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질감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질감이 되게 중요한데, 질감은 커트의 형태를 거의 한 80%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질감 요소 테크닉이에요. 이 형태가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질감적인 부분을 잘 배워둬야지 그 형태에 대해서 실수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제 시술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가 망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볼륨감, 원하는 이제 플랫함, 이 플랫과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그 테크닉은 베이직에서 응용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량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루트 시닝이 들어가고요. 이너 시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명암을 보셔야 돼요. 모발을 들었을 때 명암을 보고 내가 원하는 곳은 진하게 남겨두고 싶은 곳은 진하게 남겨두고 가볍게 만들고 싶은 곳은 가볍게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자르다 보니까 명암을 보지 않고 무조건 가볍게만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맞지 않는 커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론 설명드렸을 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모량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모량이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사람마다 모량이 많은 부위가 좀 많이 틀리겠죠. 모량이 많은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모량이 많은 부분은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그 부분과 그 부위에 따라서
맞춰줘서 질감 요소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자분들은 여기를 많이 묶고 다니세요. 그럼 이제 이 라인들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숱이 없는 부분이, 사이드가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가벼운데 뒤에는 무거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움을 뒤로 갈수록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질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가 너무 무겁거나 앞에가 너무 가벼우면 언밸런스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가벼움을 어느 정도 뒤쪽으로 갈수록 가벼움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섹션, 슬라이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섹션에는 앞전에 이론이 설명한 걸 보시게 되면 가로와 사선과 세로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가로와 사선과 세로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가로는 무겁게 만들기 좋은 아이예요. 무겁게 만들고 볼륨감을 많이 형성시키기 좋은 아이고, 사선은 무거움과 가벼움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세로는 거의 가볍게 만들어내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 머리에 시술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위마다 가볍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겁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가벼움과 무거움이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대입시켜서 이제 두상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가로, 무조건 세로, 무조건 사선이 아니라 두상에서 모든 슬라이스를 다 쓸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런트 장가위로 포인트 커트를 했을 때 커트하고 나서 떨어지는 그 커트 선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포인트 커트, D포인트 커트로 이제 일단 들어갈 겁니다. D포인트 커트로 이제 들어갈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D포인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D포인트는 이제 깊게 넣어야 돼요. 가위를 깊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모발을 잡아당겨서 텐션이 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량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포인트 컷을 넣어줘야지 이 가이드 라인을 날리지가 않겠죠. 블런트로 포인트 커트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그 커트 선 자체가 딱딱한 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블런트로 자른 머리를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블런트 가위로 포인트 커트를 하더라도 곡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암을 보셔야겠죠. 명암, 끝이 제대로 명암이 골고루 있는지 명암을 보셔야 돼요. 라인 명암을 보시고 조금 진한 곳이 있으면 그 진한 곳을 다시 진한 곳만 포인트 커트를 들어가서 명암을 맞춰 주셔야겠죠. 명암을 맞춰 주셔야 돼요. 진하면 진한 곳을 조금 더 쳐내고 연한 곳은 쳐내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라인을 보시게 되면 커트 선이 그대로 조금 남아 있어요. 딱딱한 커트 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블런트 가위로 포인트 커트를 하더라도 끝이 딱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틴닝 가위를 써볼 거예요. 틴닝 가위로 라인을 가볍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D포인트 들어간 그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틴닝을 쳐낼 거예요. 틴닝을 가지고 조금 쳐내니까 명암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틴닝이 들어간 그 중간선에서는 계단처럼 또 커트선을 남기죠. 또 커트선을 남기기 때문에 역시나 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비드라이 가위입니다. 슬라이드 가위고요. 슬라이드 가위로 이제 쳐내기만 해도 이렇게 쳐내기만 해도 끝 모양이 틀려져요. 끝에 있는 애들이 부드럽게 곡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비드라이 가위로 포인트 커트를 들어가고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의 느낌을 보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비드라이 가위는 커팅이 되는 게 아니라 도려내듯이 밀려서 잘려요. 부드럽게 곡선으로 밀려서 잘리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감을 정리할 때 그때 포인트 커트가 들어갈 때 비드라이로 한 것과 블런트 가위로 한 것과 틴닝을 한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틴닝으로 이런 느낌, 블런트로 이런 느낌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아셔야 돼요. 가위 도구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머리가 지저분하게 나오냐 아니면 깔끔하게 나오냐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가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비드라이 가위로 또 다른 구역을 또 자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부드러운 느낌이 남겨져 있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밑에 안 맞는 커트선과 부드럽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블런트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끝이 자꾸 지저분한 느낌이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서도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구를 다른 걸 계속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잘랐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도구는 그 용도에 따라서 확실히 쓰시는 게 틀려지니까 그걸 꼭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위 종류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위를 계속 살 필요는 없어요. 블런트가 있으면 장가위, 장가위가 있으면 뭐 비드라이 가위나 커브 가위, 틴닝도 뭐 똑같은 가위를 필요가 없겠죠. 틴닝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5%, 그 다음에 30% 나가는 거, 그 다음에 40% 나가는 거, 이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비드라이 가위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질감 때문이겠죠. 비드라이만큼 질감 정리를 예쁘게 나오게 하는 가위는 지금 현존에서는 커브 가위 아니면 스트로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일반 블론트나 틴닝 가위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틴닝으로 네이프 모량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량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속을 이제 솎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속을 솎아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모속을 솎아냈지만 끝에 커트 선 자체는 일단 블런트적인 것보다는 부드럽지만 그래도 일자적인 느낌이 존재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쓰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날이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날이 아래에 있어야지 아래 면이 잘려요. 밑에 있는 날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잘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가 지저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집게 하고 싶으면은 위에 날을 위로 해서 이제 커트 하시면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은 평평한 날을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커트가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가로로 이제 모량을 제거하고 세로로는 명암을 조절하는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로는 명암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와 세로, 사선을 다 사용해서 질감 정리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프를 잡았을 때도 명암을 보고 원하는 명암을 나올 수 있도록 진한 부분만 이제 쳐주시면 돼요. 이너시닝에서는 스퀘어, 레이어, 그라 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테크닉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질감에 대한 종류,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위의 용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영상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가 원하는 명암을 만들기 위한 커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암을 보시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너 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로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일자로 이너 스퀘어. 이너 스퀘어도 이렇게 일자로 딱 끊어서 자르는 것보다 밑에 조금 자르고 그 다음 그 위에 좀 자르고 그 위에 좀 자르고 좀 빼면서 잘라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양을 많이 잡아서, 섹션의 양을 많이 잡아서 한 번에 찝게 되면 아무래도 모발이 펼쳐지면서 지저분함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sek션의 양을 줄이고 가위질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틴닝 가위 같은 경우에도 30%보다는 15에서 25%가 좀 덜 지저분하게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30%는 한 번에 많이 집어내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날아가면서 지저분함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위라도 45%, 50%로 되어 있는 틴닝을 쓰게 되면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프로테이지를 가진 틴닝을 써야 자연스럽게 질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틴닝의 종류에 대해서,
이너 시닝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